네, 어닝스 리비전입니다. 오늘도 유명한 애널리스트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난주는 건너뛰었었고요. 네. 그래서 2주 만에 뵙게 되는데 혹시 뭐 그간 큰 틀에서의 변화가 있었는지 일단 그 얘기로 시작할까요? 네, 우선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실적 변화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뭐 상향 조정으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네. 하향 조정폭이 그래도 의미 있게 좀 축소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기업들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한 0.4% 하향 조정이 됐는데 선진국은 마이너스 0.3%, 신흥국은 마이너스 1.1% 한 달 전 대비해서 12개월 선행 EPS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네. 뭐 2주 전에 값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네. 이 하향 조정폭이 축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상향까지는 가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만 어쨌든 마이너스 되는 폭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게 최근에 이제 트렌드라고 봐야 할 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신흥국 그리고 선진국 나눠서 국가별로 어떤 네. 변화가 있었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일단 선진국 내에서는 이제 독일 같은 경우가 EPS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뭐 방송은 못했지만 데이터를 업데이트해봤을 네. 때에는 지난주부터 독일은 어쨌든 돌아섰어요. 돌아선 상황이고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주가 지날 때마다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면서 네. 이익 전망치가 등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하향 조정폭은 축소가 좀 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영향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이익 모멘텀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요. 신흥국은 선진국보다는 어쨌든 하향 조정폭이 큰 상황이지만 네.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익 전망치의 하향 조정폭이 많이 축소가 된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1.3%? 네. 그래서 뭐 중국, 한국, 인도 같은 경우에는 한 마이너스 1% 정도를 네. 유지를 하고 있고요. 대만 같은 경우가 이제 마이너스 3% 정도로 하향 조정폭이 좀 가장 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이제 마이너스 하향, 그 이익 추정치 하향의 폭이 사실 신흥국 전반을 좀 이끌어가는 네. 모습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마이너스 폭이 그래도 좀 줄긴 많이 줄었어요. 네. 하면서 신흥국도 이익 추정치 마이너스 폭은 좀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뭐 독일이 플러스 전환한 건 이제 최근 2주간의 흐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흐름이 주가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그걸 좀 네. 확인해 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EPS 전망치랑 주가 흐름을 이제 한 달 데이터 기준으로 네. 좀 차트를 그려보게 되면은 일단 위쪽에 있는 국가들의 이제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하고 독일이 상대적으로 네. 주가 상승률이 긍정적인 모습이고요. 인도도 사실은 주가 상승률이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땐 긍정적이지만 그러네요. 이번 주에 업데이트했을 때 이익 전망치가 일단 마이너스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쨌든 상향 조정의 뭐 그 상승폭에 좀 강도는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이익하고 주가랑 어쨌든 같은 방향으로 좀 그러네요.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이익하고 주가가 모두 가장 안 좋은 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하고 주가에 어쨌든 민감도가 좀 많이 생겨났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상관관계가 조금 높아져 있다라는 게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업종별로는 어떤지도 좀 쪼개서 확인해 보도록 네. 할까요? 일단 선진국 내에서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랑 뭐 경기 소비재 정도가 이익 전망치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에너지나 소재, 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 하향 조정폭이 굉장히 컸는데 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1.7%까지 상향 조정이 되면서 이제 선진국의 이 하향 조정폭 자체를 축소시켰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흥국은 경기 소비재가 좋았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한국의 현대차랑 기아일 거예요. 네. 그래서 경기 소비재가 1.9% 상향 조정이 되면서 그러니까 10개의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상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네. 마찬가지로 신흥국의 하향 조정폭 축소도 경기 소비재가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전반적으로 이제 업종이 개선되는 모습들이 아니라 네, 네. 특정 업종들의 상향 조정이 글로벌 이제 기업들의 실적 개선을 조금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업종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되고 있는 업종이 많은가, 플러스 되고 있는 업종이 많은가 하면 여전히 마이너스 쪽이 조금 더 네. 많긴 해요. 다만 이제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게 이제 전반적인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의 속도를 늦추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넘어가기 전에 미국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죠. 미국 업종별로는 이익 동향 어떤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 레저 업종이랑 자동차 그리고 운송 기계 네. 이렇게 좋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0.3% 정도 미국 기업들의 이익 전망치는 상향 조정이 됐고요. 뭐 반면에 화장품이나 반도체, 철강, 뭐 보험, 화학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이익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돼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업종별로 좋은 업종하고 좀 안 좋은 업종의 그러네요. 실적이 좀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유사한 차트가 나오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1분기 실적이 잘 나오는 쪽은 추정치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네, 거고 네. 실적이 예상보다 안 나오는 섹터는 하향 조정이 뭐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전반적인 세계 증시의 흐름을 봤을 때는 실적과 주가의 상관관계가 좀 높아져 있는 국면이다라는 이야기 했는데요. 한국으로 특정해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이익하고 어쨌든 주가랑 좀 상관관계가 좀 높아진 상황이에요. 왜냐면 분기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측 상단에 있는 게 이제 자동차 반도체인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 대비해서는 어쨌든 이익이 그래서 조금은 이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상보다 하이닉스의 적자 폭이 1분기에 좀 덜 나오면서 이익적 망치가 어쨌든 좀 축소가 되는 모습이었고 자동차는 뭐 이익 모멘텀이 되게 좋은 업종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주가랑 이익이랑 모두 좀 괜찮은 상황인 거고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 그러니까 미디어 안에는 이제 뭐 방송이나 뭐 제작사나 뭐 엔터 이렇게 포함되는데 엔터의 실적이 좋으면서 지금 미디어 섹터의 주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다. 그리고 조선기계는 실적이 굉장히 좋은 업종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익이 좋은 쪽은 주가 상승률이 그래도 한 달 동안 굉장히 좋았었던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업종별로 조금 많이 차별화되는 모습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좀 확인해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전체적인 이익 동향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약간 틀긴 틀었었잖아요. 이게 사실은 한 달 전 값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1.8% 정도 이제 23년도 영업이익이 상향 조정이 됐는데 일주일 전, 그러니까 지난주랑 비교했을 때는 또 마이너스 0.7% 하향 조정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뚜렷하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뭐 적어도 업종 이제 한 50% 이상은 좀 이익 전망치가 상향 조정이 나와야 하지만 특정 업종의 실적 서프라이즈 덕분이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분기 실적 뭐 트렌드만 보더라도 1분기가 지금 이건 2분기랑 3분기 차트인데요. 1분기 실적 시즌이 대략 한 60% 정도 진행이 됐고요. 애널리스트들의 기대치보다 10% 이상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보통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은 다음 분기,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전망치가 같이 상향 조정되는 게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보시면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 대비 3개월 내 전부 다 하향 조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 모멘텀이 개선이 뭐 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3년 연간으로 봤을 때 이익 추정치 하향이 좀 멈추고 돌아서는 모습을 최근에 보이긴 했습니다만 이거를 전체적으로 돌아선다라고 확신을 갖고 보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이고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일부 섹터만이 끌어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은 방향성의 전환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섹터가 이걸 끌어가고 있는 건지 업종별로 좀 나눠서 보죠. 일주일 이제 지난주랑 비교했을 때 뭐 상향 조정이 된 쪽은 호텔 레저랑 증권, 상사자본재, 기계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안 좋은 쪽은 여전히 IT가 가장 안 좋습니다. 디스플레이, 에너지, 소프트웨어, 운송 이렇게 안 좋고요. 뭐 소프트웨어는 인터넷도 포함되고 게임도 포함되지만 뭐 인터넷보다는 게임의 이익 전망치가 지금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제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기업 수 기준으로 봤을 때는 50%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10개가 있으면은 5개 미만으로 지금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편중돼 있는 거네요. 그래서 굉장히 업종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종목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세가 저는 지속이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종 그 안에 들어있는 세부적인 종목들의 이익 추정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은 이익 동향에 있어서 가장 플러스 폭이 컸던 호텔 레저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이거는 호텔 신라가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굉장히 안 좋다가 뭐 최근에 호텔 신라가 뭐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만 10% 가까이 상향 조정이 됐는데 1분기에 매출은 뚜렷하게 개선이 되지 않았는데 이 수수료율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어닝 서프라이즈 좀 기록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비용 증을감에 굉장히 성공을 하면서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행 수요만 회복이 된다라면은 턴어라운드가 뭐 2분기, 3분기, 4분기 계속 이어서 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호텔 레저가 플러스 폭이 컸던 건 호텔 신라의 힘이었다라는 거고 뭐 이걸 업종 전반으로 확대시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준비하신 조선기계 업종도 좀 확인해 볼까요? 우선 이게 굉장히 차트가
높게 이제 상향 조정이 된 상황인데, 팍 튀었어요. 네, 이게 뭐 이번 주 말고 지난 주에는 기계 업종들, 그러니까 뭐 현대 인프라코어나 현대 건설기 같은 그런 기업들이 이제 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실적 상향 조정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추정치가 한 번 더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LS 일렉트릭도 상향 조정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기계 업종의 이익 전망치가 사실 이게 수요가 얼만큼 좋은지가 이제 와서 지금 판단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수주 네. 또 어느 정도 가시권이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와 더불어서 이익 모멘텀이 좋은 업종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은 기계 업종이 좀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만 끌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좀 돌아가면서 네. 입주 정체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기계 업종 네. 역시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이익 모멘텀이 좀 있는 업종으로 네.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고요. 이익 변화 하위 업종들도 좀 훑어봐야 할 것 같아요. 우선 IT는 여전히 아래쪽에 있습니다라는 이야기 했는데요. IT 하드웨어부터 볼까요? 네, IT 하드웨어가 사실 반도체는 어느 정도 뭐 실적의 바닥을 잡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IT 하드웨어는 그래도 소비자들의 수요랑 좀 직결되는 섹터다 보니까 여전히 이익 전망치가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지난주 애플 때문에 오늘 뭐 주가 분위기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네, 네. 어쨌든 실적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 대덕전자랑 심택이 이제 기판 관련 기업들인데요. 네. 실적이 안 나오면서 추정치가 그러네요. 좀 크게 하향 조정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안에서도 뭐 솔루엠 같은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잘 나왔어요. 네, 네. 그러면서 추정치가 또 상향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업종 내에서 또 종목별로 이익 전망치의 흐름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준비하신 건 에너지 업종인데요. 이쪽도 일단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는 10조 원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뭐 선진국, 신흥국 할 것 없이 이제 에너지 업종의 이익 전망치는 계속 하향 조정이 되고 그러네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한국 기업들 이제 에너지 섹터 내에 있는 한국 기업들의 추정치 흐름을 보시더라도 평균적으로 일주일 동안에 지금 3% 정도 하향 조정이 된 거니까 굉장히 좀 부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종 전반에 대한 네. 이야기예요, 이거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준비하신 소프트웨어 업종도 좀 확인을 네. 해볼까요? 그래서 뭐 이번 주에는 카카오페이랑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네. 하향 조정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잠깐 언급드렸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은 인터넷이랑 게임으로 게임. 좀 구분이 되어 네. 있습니다. 근데 게임이 좀 실적이 굉장히 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아침에 방금 이제 네이버가 실적이 좀 굉장히 또 네. 잘 나온 상황이기 네. 때문에 소프트웨어 내에서도 좀 분위기는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조금 하향되고 있습니다만 종목으로는 네. 좀 나눠서 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이야기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많이 다뤄봤어요. 다음 주에도 함께 하도록 하죠. 어닝스 리비전 유명한 애널리스트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